루테나이즈는 그 기능적으로 말 그대로 기능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오균 피크하면서 오사이트의 기능이 있는 거가 3cm까지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3cm 이후로 커지면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지올로직하게 3cm보다 큰 펑셔널 시스트는 그 시스트라고 하고 그보다 적은 거는 그냥 시스틱 코르푸스 루테움, 시스틱 폴리클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져줍니다. 시스트는 주로 그라피안 폴리클에 의한 폴리클라 셀로 구성되어 있고 코르푸스 루테움은 루테나이즈된 세카셀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테나이즈드 폴리클은 언루테나이즈드 폴리클 셀은 그래놀로자 셀, 폴리클라 셀이 있고 세카셀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루테나이즈드는 여기 루테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아까 엔도메트리움의 뻘겋게 분홍빛 색깔로 루테나이제이션 된 것처럼 또 세칼셀도 이렇게 루테나이제이션 돼서 호르몬을 시크리션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르퍼스 루테움은 이 루테나이제이션이 더 이렇게 두꺼워져서 있는 상황이고 시스틱하면 더 커진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레그 때 피지올로직하게 루테알 셀이 이렇게 솔리드하게 자라는 걸 우리가 루테오마라고 하고 임신이 종료되면 이거는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멀티플 세카 루테인 시스트는 비정상적으로 HCG가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아까 루테나이즈 세카셀이 상당히 이렇게 멀티플하게 있는 것으로서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루테나이즈드 된 셀이 있고 이 그래놀로자 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시스틱 오바리안 디지즈는 임상적인 진단으로서 조직학적으로는 그걸 서포트하는 그런 소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이라테랄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아주 오바리 겉에는 펄처럼 아주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캡슐 바로 밑에 하이리나이제이션 내지는 콜라겐이 많이 침착이 돼서 색깔이 하얗게 보이고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약간 세칼루테인 시스처럼 이렇게 루테나이즈된 세카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하면은 캔서도 생길 수 있고요.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아까 본 것처럼 오바리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엔도메트리오시스가 보면은 정상적으로 아까 봤던 심플 라이닝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증식해서 또는 에티피컬 핵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에티피컬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하며 이러한 것 옆에는 클레셀 카시노마나 엔도메트리오스 카시노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그림은 다른 건데요. 이거는 다른 환자고요. 이렇게 이제 시스트에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으면서 이렇게 약간의 피크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엔도메트리오시스에서 세포가 자라면서 크리오셀 카시노마를 가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오셀 엔도메트리오이드 타입만 아니라 미슈노스타입이나 트랜지셔널 셀 여러 가지 타입이 이 엔도메트리오시스와 관련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바리의 구성은 고라널 리치에서 구성된 에피텔리움과 메젠키말과 점셀이 이제 합해서 오바리를 구성을 하고 이 튜머를 보면은 여기 에피텔리움에서는 주로 지금 그 폴리클 셀이나 서페이트 에피텔리움 네이처를 보이고 있고 이 테카셀은 메젠키말 네이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겼을 때 우리가 명명할 때 에피텔리알 섹스 코드, 에피텔리알 스트로말 튜머 이렇게 같이 이 명명을 지어주는 이유가 이렇게 엠브리올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세포의 구성, 세포에 따라서 설페이스 에피텔리알 스트로말, 그래서 섹스 코드 스트로말, 이게 섹스 코드 폴리클 셀하고 스트로말, 루테알 셀하고 테칼 셀하고 이렇게 합해져서 섹스 코드 스트로말, 점셀이면 점셀 튜머, 메타스타틱 튜머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시로스 튜머이고, 그다음 엔도메트리오드 뮤시노스가 비슷한 비율로 있고요. 캔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오바리 캔서는 오바리 서페이스 에피텔리움이나 인클루전 시스트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이 많이 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살핑스에서 그것이 인사이트 카시노마가 있다가 그것이 오바리로 가면서 생기는 튜머다. 그리고 아까 서빅스에서 엔도메트리움에서 우리가 타입 1, 2를 얘기한 것처럼 오바리에서도 헬퍼제네시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기존의 보더라인 튜머나 그 프리커서 리전이 있는 경우는 타입 1으로 했고 프리커서가 없이 애초에 프리커서가 없이 드노보로 생기는 걸 타입 2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드노보라고 했던 것도 그 살핑스의 시로 튜발 인트라에피텔리얼 카시노마 스틱이라는 그런 데서 템퍼가 생기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에 해당하는 것은 엔도메트리오디움 뮤시노스 크리오셀 카시노마이고, 하지만 크리오셀 카시노마는 상당히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타입 1에 있어야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까지는 타입 1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타입 2는 하이그레이드 엔도메트리오이드나 시로스 카시노마, 언디프렌시에이티드 카시노 살코마, 예후가 나쁜 것들이 타입 2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방법들에 의하면은 모든 튜머, 오바리안 튜머는 비나인 보더라인 카시노마라고 우리가 이제는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거는 타입 1에 속하는 거고요. 보더라인은 인베이전이 없을 때 정의상, 그렇지만 만약에 보더라인 튜머가 있다 할더라도 우리가 서빅스의 마이크로 인베이전의 개념으로 외워서도 마이크로 인베이전은 10제곱밀리미터 보다 작은 크기일 때는 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더라인이라고 합니다. 카시노마는 그보다 큰 스트로말 인베이전이 있을 때 카시노마라고 하고요. 시로스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파필라리 스트럭처를 하고 있고 상당히 세포가 나쁠 걸로 되어 있는, 그리고 서머 바지가 있을 때 시로스 네이처의 튜머입니다. 역시 비나인 시로스, 보더라인 시로스 카시노마. 근데 이 시로스 튜머는 우리가 아까 그 서빅스나 엔도메트리움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오바리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로파필라리 시로스 보더라인 튜머라는 것이 여기 따로 로우 그레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징적으로 보통 시로스 카시노마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시로스 카시노마는 살핑스에서 실리아 이렇게를 갖고 있는 세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아데노마는 말 그대로 이 파이브러스 컴포넌트, 이게 에피텔리얼 스트로말 튜머 말하는 것처럼 이 스트로마도 같이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과 에피텔리움이 그 싱글 레이어로 증식이 없이 증식되면 아데노마라고 하고, 이런 거는 다 육안적으로 보면 이게 보더라인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잘라보면 이렇게 대부분이 스트로마로 되어 있어서 아데노 파이브로마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보더라인 튜머는 세포가 증식을 할 때 우리가 보더라인 튜머라고 하고, 거기에 또 증식만큼 걸맞게 세포의 ATPR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로말 인베이전이 없을 때 보더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뚝뚝 떨어지는 증식해서 뚝뚝 이 스페이스에 떨어지는 양상의 비교적 특징적인 보더라인 튜머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파필라리 스트럭처가 있으면서 칼시피케이션이 시로스 튜머일 때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로스 아데노칼시노마는 시로스 튜머는 그 하이라키칼 계통적으로 파필라리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갔다가 줄기가 하고 또 줄기치고 또 줄기치고 이렇게 이제는 줄기치는 게 클래식한 시로스 튜머의 파필라리 스트럭처입니다. 시로스 보더라인 튜머를 우리가 진단할 때 이제는 염두에 둬야 할 거는 이제 마이크로 인베이전, 다른 튜머에서처럼 마이크로 인베이전과 림프노드 매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외에도 페리토네 임플란트나 마이크로 파필라리 패턴, 이 예후가 보통 시로스 보더라인 튜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페리토네 임플란트는 페리토니얼 임플란트는 이거는 보더라인 튜머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실제 케이스로서 이렇게 보더라인이 있고요. 워싱 사이톨로지에도 이런 플로이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C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 인베이전, 이런 걸 마이크로 인베이전이라고 합니다. 아주 세포 몇 개가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이게 정말 인베이전인지 아티팩트인지 그걸 감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인베이전의 의미가 아직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페리토니얼 임플란트는 그 밑에 언더라인 스트로마를 인필트레이션하는 인베이시브 임플란트와 인필트레이션 하지 않는 넌 인베이시브 임플란트로 되어 있고, 넌 인베이시브 임플란트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베이시브 임플란트는 캔서에 준하는 그런 예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가 있을 때 인베이시브 임플란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아주 익스텐시브한 샘플링 하는 것이 수술 시에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5% vs 36%이기 때문에 인베이시브 임플란트는 주로 캔서에 준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넌 인베이시브 임플란트는 기억하기 편한 정도로 하면은 이 손가락으로 이걸 싹싹 긁었을 때 이 언더라인 스트로마하고 접촉이 없기 때문에 싹 떨어질 때 이럴 때를 우리 넌 인베이시브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에피텔리움이 많으면 에피텔리얼 타입이라고 그러고 에피텔리움이 거의 없이 염증이나 히스토사이트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데스모플라스틱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긁어도 안 떨어질 듯한 이렇게 스트로마에 많은 튜머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인베이시브 임플란트이고 비록 오리지널 튜머가 보더라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인베이시브 임플란트가 있으면 이유는 안 좋다고 합니다. 마이크로패필라리 패턴은 아까 시루스 패턴, 유주얼 패턴은 하이라키컬하게 계통적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는 방면, 이거는 계통적이지 않고 이렇게 가지에서 어브럽트하게 마이크로패필라리를 이렇게 메두사 모양으로 할 때 우리가 마이크로패필라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패필라리 패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일드한 뉴클리어, 우리가 시루스 튜머는 대부분이 이건 이제 마이크로패필라리 카시노마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에티피아가 심한데 이거는 보더라인이긴 하지만 아주 마일드한 뉴클리어 에티피아를 보이고 있고 특징적으로 바이라테럴 오바리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엑소피틱하게 나타나고 스테이지가 더 높아서 워낙 이 오리지널 처음 기술은 보더라인 튜머가 아니라 마이크로파필라리 카시노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스트로말 인베이전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바이 데피니션상 이게 보더라인 튜머로 됐고 이게 스트로말 인베이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카시노마를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튜머 제네시스에 관한 거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 시로스 카시노마는 로우 하이그레이드로 우리가 예전하고 달리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가 아닌 로우 하이그레이드로 좀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이거는 지금 세포의 에티피아가 제일 중요한 그런 기준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시로스 카시노마 이렇게 메두사 모양으로 어브럽트하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인베이전이 없을 때는 보더라인 튜머로 하지만 이렇게 스트로말 인베이전이 있을 때는 인베이시브 마이크로파필라리 시로스 카시노마로 진단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그레이드가 높지 않습니다. 로우 그레이드입니다.